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반도체 전쟁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초반에 네. 중국의 어마어마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적발이 됐어요. ASML 아시죠? 네, 유명하죠. 예, EUV. 예, EUV.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나노 이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덜란드 회사인데 여기에 전 엔지니어였던 중국인 위종장이 기술을 탈취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위종장이 ASML에서 나온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에다가 회사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그때 ASML에 있던 중국 사람 2명을 또 이렇게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밀을 유출을 해서 중국 정부한테 제공했다라는 네.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처음에 2019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ASML이 중국 정부하고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네. 개인적인 소행이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다가 미국 정부가 스파이 혐의로 이제 기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위중창이 중국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미국에선 기소를 했는데 뭐 네. 그 기술 가지고 중국에다 다 주고 마케팅에 써먹으면서 네. 이 기술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총장이 중국에다 만든 이 회사는 사실상 공산당의 지위를 받고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기술 도둑질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네. 이 ASML 같은 경우는 첨단 반도체에 있어서의 거의 유일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기술 도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천인계획이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건 못 들어봤어요. 천인계획 전 세계적으로 1000명의 천재를 네. 슈퍼 엘리트를 육성하자 아니면 유치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 첨단 기술 유출했던 카이스트 교수 사건 예전에 있었어요. 예. 이분이 자금 지원받았던 게 천인계획 요 사건이죠. 요 사건이 천인계획의 일환이었고 또 나노기술 분야의 최고 인재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하버드대 교수가 천인계획에 따라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기술 빼돌렸다. 노벨상 받은 분 아니죠? 네,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 튜링상까지는 받았어요. 네. 그리고 엄청난 분인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매달 6천만 원 급여 받고 중국 거주비 목록으로 연간 1억 5천 받고 연구실 차려주고 18억 받고 네. 이러면서 천인계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실상의 중국의 스파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이 좀 드러났었고요. 이거는 호주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Hunting the Phoenix. 불사조를 잡아라. 네. 근데 불사조가 뭐냐면은 그 봉황입니다. 아. 중국이 전 세계 600여 곳의 연구기관과 연계를 맺고 연구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천재 봉황을 찾기 위한 천인 계획을 호주의 어떤 정부가 추적했던 보고서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재들을 돈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그걸로 기술 탈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반도체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막이 올랐었던 거죠. 그리고 그럼 전쟁의 시작을 어디로 봐야 될까 하다가 2013년에 네. 중국이 처음으로 지금 이거는 2016년 자료인데 그 테너 2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거보다 더 좋아요. 그러네요. 네, 슈퍼컴퓨터를 미국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선웨이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잘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을 제치고 슈퍼컴퓨터도 중국이 더 잘 만드네라는 네. 얘기가 좀 있었고 요거는 화면을 천천히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이게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통신 장비와 인터넷 기술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전 세계 인터넷을 다 장악하겠다.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서 화웨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화웨이 해저 케이블에 100개 이상의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서구가 구축한 해저 케이블을 막겠다. 넘어서겠다. 네. 라는 계획들을 세웠던 거예요. 지금 저건 계획인 거죠? 실행하진 못한 거죠? 예, 계획적으로 추진을 수년간 계속 해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완성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거고 그럼 여기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반도체라는 거죠. 사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 만들지만 정작 핵심 부품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석유나 철강보다 반도체를 더 많이 수입해요. 근데 사실 초기에 그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확대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 도와준 게 되게 많았어요. 중국이 좀 인건비도 저렴하고 하니까 여기에 너도 나도 가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인텔, UMC, SK하이닉스, TSMC,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만드는 거를 오히려 미국에서 많이 도와줬던 거죠. 그러다가 야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호랑이를 키웠네. 완전 호랑이를 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냐? 네. 먼저 보면 반도체 설계 분야 이른바 팹리스라고 불리는데 중국의 팹리스 업체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이게 글로벌 AP라는 게 스마트폰의 두뇌잖아요. 네. 거기 순위를 보면 미디어텍, 퀄컴, 애플 다음에 유니SOC 중국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보다 더 높아요. 삼성 5%밖에 안 됩니다. 점유율이. 네. 근데 유니SOC는 10%, 2배입니다. 하이실리콘 여기 화웨이 자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팹리스 분야에서 이 정도로 굉장히 높게 따라왔었던 거고 저것도 몇 년이라고요? 이게 2020년 3분기. 아.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YMTC 여기가 애플을 뚫었어요. 낸드 플래시 회사인데 애플을 뚫었다라는 거는 전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전자하고 TSMC 출신의 양몽송을 영입한 SMIC가 14나노 양산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최첨단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는 수준을 다 따라간 거고 네.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점유율이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은 다 스파이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아 근데 이 정도만 놓고 보면 예. 진짜 위협적이긴 하네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그럴 수도 있지 정도 생각을 했던 네.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가 세계 최첨단까지 삼성전자보다 더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중국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 성능만 나와주면은 자기네 걸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제일 큰 시장이다 보니까 반도체 경쟁력이 점점 그쪽으로 쏠려가는 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T라는 회사를 제재하기 시작했는데 GT는 중국의 통신 장비, 스마트폰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름 자체가 중국의 부흥이에요. GT 이름 참 적나라하게 지었죠. 그리고서 여기는 국무원의 감독을 받는 사실상의 국영 기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얘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일종의 UN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 건물을 중국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통신 장비는 화웨이하고 GTE하고 깔아줬는데 네. 거기서 도청을 한 겁니다. 아. 예를 들어 UN을 도청을 했다.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었고 미국에서는 그 스마트폰의 선탑재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거, 네. 애플 앱스토어 같은 거 애플 그런 앱스토어, 건데 네. 거기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가 발견이 됐어요. 에? 근데 그게 중국 정부로 넘긴 건지 아니면 네. 광고를 하려 그런 건지 모르지만 미국 정부는 결국 화웨이와 GTE의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GTE는 나중에는 이란의 국영회사라든지 네. 아니면 북한에다 통신 장비 수출을 했다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화웨이 중국의 기술력의 상징인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 그래서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장녀이자 재무책임자인데 런칭페이 화웨이 회장 같은 경우는 전직 중국군 장교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야 화웨이 GT 이건 절대 용납하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쟁에 이제 막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왔는데 세 가지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무기 미국의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 이거는 인텔, 엔비디아, AMD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100 수출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H800으로 성능 낮춘 것만 수출하고 그나마도 최근에 막아버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조 장비 중국 수출 금지. 이게 뭐냐면은 엔비디아 GPU 대체제가 없죠. 네. 그것처럼 반도체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도 대체제가 없습니다. 일종의 CAD 같은 건데 네.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같은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유명하죠. 대체제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램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거 대체제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대체제 없는 거 맞고 2번 대체제 없는 거 맞고 3번 이건 미국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 기술을 사용한 기업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ASML. 네. 근데 이거를 금지를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산업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다 빼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캐논 여기 일본 회사들 이런 데들도 미국 기술 썼으면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 못해. 만드는 장비도 없어. 만들어진 것도 없어. 예. 그럼 다 막았네요. 그러니까 다 막은 거죠. 이게 공급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암도 막으려고 했었고, 네.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가 좀 있습니다. 케이던스하고 시놉시스 막았고, 여기서 ASML 막았고, 램 막았고, 다 막았습니다. 요거 막고,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막았습니다. TSMC, 삼성전자,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사용하지 마라. 네. 이것도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막았다. 이제 중국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는 첨단 반도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반도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은 좀 치명적인 타격을 좀 받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스마트 점유율 1위 하던 화웨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라졌고 YMTC 애플 납품하기로 했던 거 끊겼습니다. 그리고 유니SOC 아까 얘기했던 그 팹리스 스마트폰 AC 4위 했던 회사 거기에 YMTC의 모회사인 칭화윤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부도났습니다. 청산됐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60조 원 때려 넣어서 반도체 빅펀드 만들었던 거 수장들 다 잡혀갔습니다. 부패 혐의로. 그리고 TSMC 영입해가지고 2조 원 투자했던 우한홍신 요 공장인데 요렇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렇게 만들고 끝났습니다. 골조만 세우고 끝났어요.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완전히 그 반도체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올해 10월에 진화 러몬도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 맞춰서 화웨이가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를 했는데 가장 주목받았던 상황이 반도체를 봤는데 어라 7나노네 14나노 이하를 못 만들게 다 막아놨는데 네. 7나노짜리 반도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한 방 먹은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7나노부터는 TSMC 삼성전자도 EUV가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중국이 EUV 기술을 훔쳤을까? 아니면 EUV 기술을 독자 개발했을까? 네. 아니면 EUV 장비가 아닌 첨단 반도체를 만들었던 것일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럼 중국은 그럼 그다음 무기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첨단 반도체는 이미 막혀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레가시 공정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7나노, 5나노, 3나노는 안 되더라도 24나노 이상 되는 반도체, 뭐 전력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뭐 ECM, MCU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청 싸게 막 만들어 가지고 딴 반도체 기업을 다 죽여버리겠다. 약간 다이소 같은 느낌이네요. 다이소 같은 느낌이고 지금 중국 의존도 굉장히 높은 핵심 광물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원래 서양에서 하던 건데 이게 중국이 엄청나게 싸게 만들어 보니까 다 망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레가시 공정에서 있는 반도체를 다 먹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할 수 있죠. 끊는다. 첨단 반도체 줄래 안 줄래? 네. 이걸로 끊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ASML의 최신 장비는 EUV인데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장비가 DUV 장비는 원래 수출이 됐었습니다. 네. 9월부터 막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재기를 엄청나게 해갖고 7월 달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ASML의 DUV 장비를 8배 많은 수출을 했어요. 그 전에 레가시 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장비는 내가 다 사버리겠다. 네. 그리고서 그걸로 쫙 깔아가지고 자기네 장비도 새로 만들고 해가지고 레가시 공정을 다 먹어버린 다음에 반도체 전쟁에 나서겠다. 요 전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 EUV는 쉽지 않아. 그리고 3나노 쉽지 않아. 그럼 우리 1나노 넘어서는 그런 첨단 반도체 공정을 먼저 가자. 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네. 광자 컴퓨팅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재 있는 첨단 반도체를 넘어선 기술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먼저 들어가겠다. 내가 지금 3나노에서는 뒤처지니까 지금 따라갈 수는 없지만 너네도 못하고 있는 앞선 기술 예전에 내연기관 할 때 전기차 먼저 가듯이 네. 양자 컴퓨팅 같은 걸로 먼저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쓰면서 중국 반도체의 그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을 받아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만들으라 그러는 문제가 있는 거고 중국에 팔지 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응하려는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건 네. 단기적인 거고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그 다음 세대를 막고 다음 세대를 막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뒤에 레가시는 안 건들면서 선단을 건드리는 거고 중국은 이게 안 되니까 양자 컴퓨팅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조차도 그보다 앞서간 기술력을 갖지 못하면 여기저기 쓸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미래에 정말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할 거고 미국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선택지를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갖지 않으면 안 될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이 1, 2, 3, 4, 5 순으로 발전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네요. 우리는 1, 2, 3에서 싸우고 있으면 5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아, 1, 2, 3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5는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걸 잘해야만 하는 현재 반도체 전쟁 상황 살펴봤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